예, 자, 이번 시간은 제16강 55회 기출문제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주어진 재고자산 자료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원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뭐 난이도가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매출 원가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매출 원가 공식 어떻게 돼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뭡니까? 단기 순매입액.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순매입 구하는 공식 있죠? 그걸 미리 좀 적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매출 한입, 매출 애누리, 뭐 매입 환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뭐를 빼요?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그 다음 매입 뭐예요? 할인. 자, 요거를 빼고, 자,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죠.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 3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순매입을 구하겠습니다. 총매입액이 얼마예요? 120만 원. 여기서 매입 환출 있어요? 매입 환출이 있네요. 자, 8만 원. 그 다음 매입 애누리 있죠? 10만 원. 매입 할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매입액이 얼마 돼요? 8만 원, 18만 원 빼면 102만 원 되나요? 네. 102만 원. 그러면 자, 마지막 기말 상품 재고액 주어진 거 20만 원. 그러면 공식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132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112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전산회계 2급 수준으로 나왔네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아주 땡 잡은 거죠.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이 자산 계정들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랬습니다. 유동성, 현금화가 빠른 거. 그러면 1등은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이게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유동자산 안에서도 다시 당좌자산이 들어가죠. 그 다음 재고자산, 그 다음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당좌자산이 그 중에서도 다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 빠른 게 뭡니까?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이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제품,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서 투자자산, 유형, 무형가죠. 자, 유형자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게 1등, 요게 2등, 얘가 3등, 기계장치가 4등 되는데, 근데 시험 볼 때 보면 간혹가다 긴장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때는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가서 후딱 가서 보면 아까 보기 들었던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제일 위에 있잖아요. 유동성이 제일 빠른 거니까 맨 위에서부터 유동성이 순서대로 쭉 나열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좌자산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찾았던 현금이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아까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에 여기 보면 자, 제품 또는 뭐 상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화면 지금 다 채우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기계장치 같은 거, 유형자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딱 보시면 요령이에요, 이거는. 뭐 애워 있으면 더욱 좋고, 근데 애우기에는 좀 내가 긴장해서 좀 무리수가 있다, 확인하고 싶다 하면 빨리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금방 찾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제품 기계장치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됐고, 그 다음 3번 문제. 자, 봅시다. 결산 과정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였는데 시산표 차변 합계가 49만 1,200원, 대변 합계는 58만 8,200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오류 3개 있습니다. 시산표의 올바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시산표 이야기할 때 시산표는 일단 검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검산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산표 내용이 여기 시산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일명 뭐 트리얼 밸런스 이럽니다. 자산이 차변에 있죠. 그 다음 부채 자본이 여기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 그리고 비용, 그리고 이쪽에 수익. 그래서 차변, 대변 요거 전부 다 합계한 금액이 일치가 되면 결산 전에 지금까지 장부는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 안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차변 합계, 자산과 비용을 더한 합계가 49만 1,20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을 더한 금액이 58만 8,200원. 금액이 지금 안 맞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런 3가지의 오류가 있다. 이 오류를 수정을 했을 때 나중에 수정된 차변, 대변 합계액은 얼마냐. 자,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차변 또는 대변.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당기 중 소모품비로 지급한 45,500원을 복리후생비로 기입하였다.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한 거죠. 근데 이 시산표는 금액만 가지고 확인하는 표다 보니까 계정 과목 오류는 못 찾습니다. 근데 요 소모품비도 비용이고 복리후생비도 비용이에요. 물론 고치긴 고쳐야죠. 근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서 놀아난 거죠. 여기 비용 안에 있는 소모품비를 복리후생비로만 고쳐준 거기 때문에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고요. 수정을 해주되 금액 변동은 영향이 없다는 거. 그 다음 미수금, 자산이죠. 요 자리에 있습니다. 23,500원을 대변에 잘못 기록하였다. 자산이니까 요 시산표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 쪽에 사람이 일하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대변으로 가서 딱 기록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변에 있는 미수금을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수정했어요. 그러면 58만 8,200원에서 미수금 이쪽에서는 빼줘야 되겠죠. 23,500원. 23,500원을 빼주고 이쪽에 와서 23,500원을 더해줍니다. 23,500원. 자, 일단 두 번째 이거 수정했습니다. 금액 변동 있어요. 세 번째, 상품 재고 5만 원이 누락 빼먹었다. 상품 재고 팔다가 남은 건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여기에다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다시 5만 원을 더 더합니다. 자, 이러면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요랬을 때, 자, 한번 합계액 볼까요? 58만 8,200원에서 23,500원 빼면 얼마 나와요, 이거? 56만 4,700원 나오네. 56만 4,700원. 맞죠? 564700. 자, 이쪽에 49만 1,200원에서 5만 원하고 23,500원 더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자, 요것도 56만 4,700원. 자, 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 다 이상이 없고 시산표의 올바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56만 4,700원.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잘 표시해 놓고 그리고 해당되는 것들만 내용만 잘 파악을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이건 난이도가 좀 A급입니다. 자, 우리가 뭐 부채성 충당금, 차감적 평가 항목, 여기서 이제 평가 항목이다 하는 거는
얘는 나 빼고 계산해야 올바른 금액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이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거죠. 항상 장부에는 10년 전에 산 자동차도 차량운반부에서 10년 전 장부 그대로 취득금액 그대로 둡니다. 낡아간 만큼 직접 뽑으러 빼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차량운반부 밑에 감가상각누계액 딱 넣어서 10년 되면 거의 취득한 금액하고 비슷해지죠. 얘 나 빼고 나면 거의 똥차야. 이런 뜻이죠. 이런 걸 차감적 평가 계정, 평가 계정 또는 평가 항목.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아닌 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자, 요건 아까 이야기했고요.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매출채권. 그 밑에 여러분들 외상매출금 밑에 저 대손충당금 있죠? 받으러 밑에도 있고. 자, 이 외상매출금 중에 부실채권이 항상 1%는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못 받을 걸로 평가계정 요거 빼고 계산해라. 맞습니다. 사채 우리 부채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적어 놓습니다. 할인 발행 보통 할인 발행합니다. 1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해서 비유동 부채인데 이걸 싸게 팔아서 생긴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추가로 더 이자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싸게 발행한 그 금액도 사채 밑에다 적습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거는 평가 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그 비유동 부채로 해서 별도의 부채로 표시합니다. 직원들한테 줘야 될 월급을 돈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항상 쌓아놓고 있는 거. 요즘은 이러지는 않죠. 다 금융기관에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는데 그 옛날 기준으로 본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다. 직원들한테 줘야 될 돈 차곡차곡 빚이 쌓여가는 겁니다. 10년, 20년 근무한 직원들한테 많이 줘야 되죠. 자, 만약에 이것도 막 헷갈린다. 그럼 요령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령이 전부는 아니지만 뭐 시험 볼 때는 필요해서 또 해야죠.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 분류 있죠. 첫 번째 메뉴에 계정 과목 딱 들어가시면 당좌, 재고, 투자, 유형 이렇게 쭉 뜹니다. 그 중에서 비유동 부채를 해서 딱 보면 여기 보시면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돼 있고 나머지 요 세 가지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사채할인 발행차금 같은 경우는 해당 자산 밑에 있어요. 사채할인 발행차금은 물론 부채 여기 보시면 사채할인 발행차금 해서 우리가 참고로 볼 거는 여기 보시면 차감이라고 돼 있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충당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자산 가시면 감가상각누계액 나와요. 그러면 뭐 비품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있다. 거기 보면 차감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평가 계정은 이렇게 차감적 평가 계정의 요 차감입니다. 차감이라 있는 거는 아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 밑에 가보면 딱 있어요. 거기 보면 대손충당금에서 차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사채할인 발행 차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충당금 검정색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채의 비유동 부채이고 나머지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그 계정 과목 코드 거기 가서 딱 보셔도 그런 것들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이 있다는 거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오늘은 요령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다음 문제도 약간 자,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이익준비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 요 자본 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구분 공부점 하신 분들은 딱 1초 만에 답 찾죠. 답은 어느 겁니까? 이익준비금이죠. 요 네 개 중에 이익준비금은 뭐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거는 자본과 자기 주식, 자본과 관련된 겁니다. 감자, 자본금 줄이는 거. 주식 초과 발행한 거. 자본과 관련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요거는 이익잉여금 항목입니다. 자, 이제 요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다, 못 찾겠다. 여기 아까 그 계정 과목 코드 거기 가셔가지고 자본잉여금을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주식발행 초과금 있죠. 저 1번.
감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네요. 얘만 왕따예요. 얘는 요 밑에 보시면 이익금 가보면 이익준비금이 딱 있을 겁니다. 왜? 상법상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년 이익의 20% 이상을 뭐 적립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20%인가 10%인가. 자, 요런 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령껏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요. 시향성 있는 주식회사 A 주식 10주를 1주당 96,000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뭐 5,600원을 포함하여 보통경제에서 결제했다. 당해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이며,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을 사들인 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과목으로 적자를 차는 것.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자, 밑에 갈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 56,000원. 10주 56만 원이죠. 근데 돈은 얼마 줬어요? 거래 수수료 1% 5,600원을 줬습니다. 이거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해야 된다 그랬죠. 보통 모든 자산을 구입할 때 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만 단 하나 예외.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서 기업회계 기준이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왜? 요거는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익도 얻는데 뭐 이거 자산에 포함시켜 빼고 해. 그래서 5,600원은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두 개 합쳐서 자, 뭐로 줬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그러면 56만 5,600원.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계정 과목으로 적자를 차는 것. 단기 매매 증권 1번 수수료 비용. 이거 지급 수수료는 옛날 명칭입니다. 지금은 수수료 비용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지급 수수료 보통 예금 여기 분개 나오죠. 만기 보유 증권은 이거는 투자 자산입니다.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유형자산이 취득원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 자, 요거 난이도 조금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그 형태의 문제예요.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이거 맞죠?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장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들어갑니다. 자,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뭐예요? 회사 주주 또는 임원, 경영자가 돈이 아닌 물건으로 출자하는 경우 있습니다. 증여, 퇴직하는 이사가 회사에 기부하고, 위안양행, 우리 안티프라민 유명한, 거기도 주식 전부 다 증여해버렸잖아요. 회사에. 결국에는 국가에. 지금 국가에서 대주주로 있습니다. 위안양행 같은 거.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지출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한다. 말이 참 길죠. 원래 이 말긴 놈들이 좀 수상한 놈들이에요. 자, 일단 3번이 지금 틀린 건 맞는데 4번까지 해놓고 이걸 거꾸로 돌아가 설명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장치를 예를 들겠습니다. 유형자산이니까. 자, 기계장치 사들인 금액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사들이면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와서 설치하는데 비용 많이 듭니다. 기계가 몇 톤이 되다 보니까 지게차가 와요. 막 10톤 트럭이 오고, 그 다음 중심 맞춘다고 뭐 받치고, 그 다음 딱 오고 중심 맞추고, 그 다음 세팅한 다음에 뭐 이것저것 컴프레서 달겠죠. 다 해가지고 기계를 시험 가동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하루 이틀 막 돌려봐야 됩니다. 자, 시험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시험 가동은 기계를 설치하러 온 사람들이 시험 가동해요.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 주기로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사도 줘야 되고 잠도 재워주고 술도 한 잔 이렇게 사줘야 될 거예요.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무상으로 받은 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환산하느냐? 그게 요즘 시중에서 얼마 하는지 그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맞고. 근데 여기 3번이 왜 뜰렸냐 하면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 여기까지는 맞아요.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정상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는 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 직접 그 기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돌아가게 하는데 들어간 비용, 직접 원가는 맞습니다. 그럼 요 말이나 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요겁니다. 간접 원가를 포함한다. 그 공장에 기계가 여러 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기계 하나 딱 들어오는데 그 공장을 지키는 수혜 아저씨 있어. 간접 농업이. 그 아저씨 월급 준 것도 여기 이 기계에 포함한다? 그건 아니죠. 공장장 월급? 아닙니다. 자, 이러한 간접 원가는 여기 취득 원가에는 포함 안 하고 그거는 따로 공장의 경비로 취급합니다. 유형자산에 처리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의 원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 얄밉긴 해요. 말 하나 딱 바꿔가지고 직접 원가만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기업회 기준에. 근데 요거 하나를 툭 집어넣어가지고는 함정에 빠져라 그러고 좀 사람 좀 치사하게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정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참고로 제가 해놨습니다. 기업회 기준 제 10조 8항인데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쭉 해서 보면 설치 장소를 위한 지출 뭐 저쪽으로 쭉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지출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 원가 관련된 원가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설치비, 설계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국채 공채 구입. 우리 저 차량 운반 구입할 때 국채 공채 사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직접 유형자산이 취득과 관련된 세금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어디까지 돼 있냐면요. 건물 지었는데 나중에 건물을 제거 해체한다. 기계를 폐기 처분한다. 이러한 때 그거를 싹 건물 헐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도 다 포함한다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업회 기준 원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참고로 그냥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이 취득 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들이 단골손님으로 자주 나오죠. 자, 유형자산, 이거 아까 그 문제죠, 이거. 이거 7번 아까 했던 거구나. 8번. 자, 요거는 전산회계 2급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 광고료 1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광고료라는 광고 선전비 비용이 발생, 현금 나갔어요. 거래 맞죠? 요거는 맞습니다. 사무실에 월세 7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약속하다. 필요 없습니다. 거래의 조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품 300만 원 주문을 받다. 주문받은 거 거래 아닙니다. 종업원을 월급 230만 원으로 채용하다. 뭐 이 정도만 준다 그러면 뭐 가볼 의향이 있겠죠. 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9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 아파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원가 회계인데 직접 노동시간당 90원이고 직접 노동시간이 43,000시간 발생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 원 과소 배부인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왜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냐면 예정 배부가 왜 하는지 그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 배부는 왜 할까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게 아니죠. 이 계절별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계절별 제품을 만드는 공장. 아이스크림 같은 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계절 음식.
특히 행사장에 가보면 그 무슨 축제다 뭐다 해서 가보면 저도 요번에 저 송어축제인가 숭어축제 갔다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돈만 내고 입장료만 내고. 자, 거기에 보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요 국수 한 그릇을 얼마에 팔까? 그럼 원가 계산을 해야 원가가 나오고 거기에 이익을 더하겠죠. 그 사람들 뭐 그러면 원가를 계산하려면 재료비, 노무비, 재료는 얼마 다 아는데 경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경비가 뭐 전기세가 얼마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계산이 고지서가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정하지 못하니까 뭐 금액을 안 정하고 팔 수는 없고 금액은 정해야 되고 그럴 때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곱해서 합니다. 장사 경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야 알바생들 말이야 시간당 90원 이건 너무 짜다. 요즘 최저임금 뭐 알바 뭐 이렇게 나오는 자 근데 90원을 가정을 이제 했습니다. 90원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하자. 그래서 알바생들 며칠간 몇 명 쓰자. 43,000시간 나왔습니다. 그럼 90원 곱하기 43,000 그러면 나옵니다. 이게 얼마죠? 90원 곱하기 43,000 하면 뭐 얼마 나오네요. 자, 이 금액 나올 겁니다. 요 계산기 한번 눌러봐야 되겠네. 90원 곱하기 43,000원. 43,000시간. 예, 나옵니다. 387만 원? 이렇게 많이 나와? 387만 원. 자, 예정 배부는 직접 노동 시간당 90원이라 그랬는데 직접 노동 시간이 43,000이니까 387만 원으로 해서 일단 제조 간접비를 원가로 집어넣고 제조 원가 명세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당 얼마? 그리고 일단 판매 가격 정하고 딱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 끝났어. 장사 끝나서 보니까 실제 발생액이 얼마인지는 X로 돼 있고 차이가 15만 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우리가 예정 배부액,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딱 보니까 과소 배부됐다 그랬습니다. 예정 배부가 적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요거에 15만 원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두 개 더 하니까 387만 원 플러스 15만 원. 그러면 402만 원이란 말입니다. 실제는 402만 원이고 예정은 387만 원인데 예정이 15만 원 과소 배부되었었다. 그래서 정답은 402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정 배부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미리 단가를 얼마 노동시간 기준으로 해서 직접 노동시간이 43,000시간 곱해서 이걸 일단 했는데 실제 배부액 기준으로 보니까 15만 원 과소 배부됐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원가 얘기 문제입니다. 교재는 67페이지. 자, 이것도 원가액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틀린 것, 자, 틀린 게 3개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 해당한다. 여기서 기초 원가라는 말, 가공 원가라는 말, 이 개념 알아야 되는데 기초 원가나 가장 기본적인 원가는 뭐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친 게 자, 기초 원가입니다, 이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가공비로 보는 개념이고. 자, 가공 원가는 여기서 그래서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그러면 직접 노무비부터 나머지 전부. 노무비, 나머지 전부. 직접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가공비 다 이거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 그럽니다. 근데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 해당된다. 직접 기초 원가에는 해당이 되는데 가공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라 그랬죠, 아까.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직접 재료비는 가공 원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 2번.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지난번에 누누이 강조했죠. 매몰 원가. 어떤 원가? 과거에 이미 집행이 돼서 이미 마무리가 된 원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공장 건물 지었어요. 그 공장 건물 이미 있고 이미 몇 년 전에 다 공장 건물을 지은 거고, 자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돼. 다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자 이거 할까 말까 장단점 막 따지는데 우리 과거 10년 전에 지은 공장 부지를 생각하면 이번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면 이런 미친 소리는 없죠. 매몰 원가는 이번 새로운 의사결정과 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미 과거에 투입된 원가를 매몰 원가라 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이것도 아니고요. 자, 3번. 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정 원가. 집세, 임차료, 물건 10개 만드나 100개 만드나 우리 집세는 일정하죠. 그 다음 세금. 자, 이러한 것들 뭐 판매된 부가치세된 세금 말고 뭐 재산세라든가 뭐 기본적인 거. 자, 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이겁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면 집주인이 집세 올려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변동비란 말이고요.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직접 재료비는 어느 특정 제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직접 원가를 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자, 특정 제품에 투입된 거 4번이 가장 옳은 겁니다. 원가에 대한 개념 설명이 가장 정확히 된 거고요. 자, 11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렇게 다 이야기했었는데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이번엔 평균법입니다. 그 다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제공품, 완성도, 기말제공품, 완성도, 착수량, 완성품 수량,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형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구하라는 거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를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완성품 수량이 지금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량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2만 단위 완성된 거는 재료비, 가공비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공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2만 개. 문제는 환산량을 구하시오. 이건 100% 다 완성된 거니까 이거는 뭐 상관이 없이 2만 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문제는 미완성이죠. 이거. 미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하라는 거죠. 기말 제공품이 2만 단위입니다. 완성도는 50%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만 개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 곱하기 완성도 0.5. 그러면 이게 만이잖아요. 만 개. 그러면 2만 개, 만 개 하면 가공비에 대한 것만 따로 완성된 걸로 환산을 했을 땐 이미 완성된 거에 미완성된 걸 완성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3만 개가 되는 겁니다. 3만 단위.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만약에 제로로 하라 그러면 제로는 이미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완성도를 100%로 봐야 됩니다. 제로로 하게 되면 4만 개가 돼버려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원가 외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자, 틀린 게 어느 거냐 이 말이죠. 1번부터 볼까요? 제품 원가에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 지금 여기 보면 고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고정비. 제품 원가에 고정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 고정비를 포함해서 원가 계산을 해라. 변동비만 넣을 게 아니고 고정비의 반대 개념이 변동비죠.
고정비, 변동비를 다 넣어서 원가 계산해라 하면 전부 원가 계산. 근데 고정비는 빼고 그건 별도로 하고 변동비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변동 원가 계산.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은 이건 잘못 들어간 거죠. 고정비를 넣느냐 마느냐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종합 원가 계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제품 생산 형태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생산 형태에 따라서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특정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을 짓는 거, 건물 한 채 짓는 거, 조선소, 선박, 항공기 제조 이런 데는 다 개별 원가 계산. 대형 공사, 대형 제품 이런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뭐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사탕, 뭐 과자, 커피 믹스 이런 거, 아이스크림 대량으로 한 종류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한다. 이건 맞습니다. 원가는 제품과의 관련성, 추적 가능성에 따라 추적이 가능한 건 직접비,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간접비로 구분된다. 이것도 맞죠?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 생산량의 증가를 말하는 거죠.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변동비, 일정한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고정비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거 뭐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뭐 임차료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3번 문제. 다음 중, 자, 여러분 교재는 168쪽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역, 주택임대, 미가공 식품용품 좀 헷갈리죠. 이것도 함정파 놨어요. 치사하게. 시내버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요금 이런 것들 세금까지 물리면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도 요즘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아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맨날 0% 그러는데 담배 인상분 빼고 나면 별로 뭐 인상 안 됐다 그러는데 제로라 그러는데 보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체감 물가는 많이 오르죠. 자, 그래서 세금을 안 매깁니다, 이거. 근데 고속버스는요, 요금이 비싸도 타잖아요. 장거리기고 빨리 가니까. 요거는 고속버스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세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게 고속버스의 함정을 파놔가지고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속버스는. 1번이 정답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 영역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 사립학교도 있죠. 대학교, 학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입니다. 교육 목적 이런.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집값 오르는 거 막기 위해서 또 전세난 때문에 주택 임대하는 거는 면세해 줄 테니까 집들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임대해 줘라. 그 다음에 미가공 식료품 아직 가공되지 않은 가공된 건 아닙니다. 통조림 같은 건 아니고요. 농수축산물 중에 가공되지 않은 것들. 우리 저기 대형마트에 가봐도 가공되지 않은 거 파는 게 있고 가공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영수증 딱 보면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식료품, 돼지고기, 뭐 상추, 채소 이런 것들은 면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없는 그 외의 것들이 문화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사업 대표적인 게 도서, 출판사들이 있죠. 인쇄사는 아닙니다. 그건 제조업이니까 그 도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면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14번 문제 볼까요? 봅시다. 주식회사 평화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세 계산하는 겁니다. 거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인가?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총 2,38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되죠. 곱하기 0.1 하면 200만 원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세 개가 이게 가만히 봐요. 사장 개인 사유로 인한 제품 써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제품이.
이거 매출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어쨌거나 상품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제품, 소실, 타버린. 제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매출로 봐서 이것도 세금을 매길 거냐 말 거냐는 요 세 가지를 감안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금액은 총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품을 사무실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사장님이. 사장님 가져간다는데 아무리 주식회사지만 그거 안 돼요 할 수는 없죠. 개인 회사는 뭐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든가 말든가. 근데 주식회사입니다. 사장님한테도 돈 받아야 됩니다. 돈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금횡령이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왜냐하면 이 회사는 사장님 혼자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원가로 해야 될 거냐, 시중가격 80만 원에 40만 원 이익이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사장님한테 에이 그래 사장님인데 아무리 주식회사지만 원가로 줍시다. 요거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사장님한테도 받을 거 다 받아야 됩니다. 시가로 장부상에. 그래서 120만 원에 대한 요거 지금 80만 원 돼 있는데 120만 원에 대한 10%. 자, 10만 원입니다. 12만 원. 12만 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매출로 보는 겁니다. 시가로 해서. 그 다음에 비영업용, 영업용이 아닌 소형 승용차, 영업용이 아닌 회사의 자동차를 팔았어요. 100만 원에. 요거 세금 공제 대상도 아닐 뿐더러 요거는 정상적으로 부가세 부여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너네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받아. 그리고 10만 원 세금 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0.1 하면 10만 원. 이것도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없었는데 판매가 아니고 타버렸어요. 화재로. 아무리 정부에서 돈이 없다 그러지만 야박스럽게 이것까지 받았다가 밀란 일어날걸요. 화재가 나서 다 망했다 그러는데 세금 내 그러면 자,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요거는 그래 불쌍한데 요거는 면제해 줄게. 그래서 요거는 세금은 안 하고 요거 세 가지만 매출세액이고요. 이제 매입세액 그다음 빼야 되겠죠. 매입자료는 없으니까 다 더하면 222만 원. 3번이 매출세액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매출세액. 여기에 요 물건들 사들인 금액 이제 매입세액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상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수입할 때 세금 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입할 때 대표적인 게 일단 관세 내야죠. 교육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단 수입할 때 계산서에는 요거 들어갑니다. 개별 소비세도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요 취득세는요. 요거는 수입 계산서상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내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 또는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납부하긴 납부하지만 여기에는 수입 세금 계산서에는 수입에 따른 세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자, 15문제도 조금 이제 많이 다뤄보는 문제는 아닌데 조금 난해하긴 하죠. 어쨌거나 취득세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요 난이도는 뭐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5의 이론에서 제가 요런 가르쳐 드린 거 애매한 재무회계 문제 나올 때 그런 것들은 재무상태표 같은데 한번 이렇게 봐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한두 문제 더 맞추고 15문제 중에 일단 10문제 이상 맞았으면 안정권입니다. 뭐 한 12개 맞으면 더 안정권이고요. 자, 요거 이어서 잠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파일 있죠? 그거 설치하시고 실무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